연방 하원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버겐 카운티장에 당선된 제임스 테데스코 당선자가 앞으로 한인 인력을 적극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연말을 맞아 뉴욕 평통인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어제부터 조기 전형의 합격자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집값의 3%만 다운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모기지 융자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연방 하원이 이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가결했죠.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장악한 새로운 의회에서는 한층 더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밥 굿레이트 하원 법사위원장은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민개혁 법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굿레이트 위원장은 다음 회기 의회에서 진행될 이민개혁 법안 처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효화시키는 법안의 추진입니다. 당초 공화당은 2014-15회계연도 예산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넣으려 했지만 셧다운은 막아야 한다는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다음 의회로 임무가 넘겨졌습니다. 굿레이트 위원장은 행정명령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일단 미국에 들어오면 법을 위반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머물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 회기 중 상정됐거나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개별 이민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국경경비 강화 법안이나 내부 이민 단속 법안, 합법 이민 프로그램 개혁 법안 등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버겐 카운티장에 당선된 제임스 테데스코 당선자가 앞으로 한인 인력을 적극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인사회 역시 지역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1월 4일 새로운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장에 취임하는 제임스 테데스코는 한인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한인 직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어제 해켄색의 카운티 청사에서 열린 한인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그는 카운티장 오피스를 포함해 보건국과 노인국 등의 한인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능력 있는 한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테데스코 당선자는 또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며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는 등 소통에 힘쓰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한편 한인사회 역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고 지역사회 행정 등에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테데스코 당선자는 경제개발과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의사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버겐 카운티에서 20년 이상 된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경제 발전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후보 시절의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연말을 맞아 뉴욕 평통인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한인사회의 각 단체당들도 참석해 함께 평화통일을 염원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2014년 뉴욕 평통인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진행된 어제 행사에는 김기철 평통미주부의장, 손세주 뉴욕 총영사,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 등 2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했습니다. 평통 뉴욕협의회 정재균 회장은 올 한 해 동안 통일학교, 추석맞이 대잔치 등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해 힘써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통인의 밤을 통해 2014년을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평화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뜻깊었던 통일은 대박이다를 가지고 통일학교를 했습니다. 통일학교에 30여 회의 강의를 통해서 3천여 명에게 우리가 통일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추석맞이 대잔치에 있었던 통일 대박 퀴즈에서는 내년부터 할 통일 골든벨에 기반을 다졌던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노력들이 하루빨리 통일이 오는 날이 왔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손세주 뉴욕 총영사와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화 통일은 모든 한인들의 오랜 수건이라며 통일을 위한 평통 자문위원들과 미주 한인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어제 행사에서는 정재균 회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장들과 재미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 김경국 회장, 낙원잔치 하은희 대표 등에게 각각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올해 대입 조기 전형에는 역대 최고 지원자가 몰린 경우가 많다는데요. 입시생 자녀를 둔 가정들은 긴장 많이 하고 계시죠.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어제부터 조기 전형의 합격자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8개 아이비리그 가운데 하버드 대학과 다트머스 칼리지, 코넬 대학, 컬럼비아 대학과 듀크 대학, 브라운 대학이 어제 오후 5시부터 온라인으로 조기 전형의 합격자 통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트머스 칼리지는 올해 조기 전형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1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는 많은 대학들이 역대 최고로 지원자가 몰렸다거나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급증했다고 발표하는 등 입학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면서 수험생 가정들마다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후 3시에 조기 전형 합격자를 발표했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은 13일인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펜실베니아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 터프츠 대학과 조지타운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은 15일 오후 5시를 기해 발표할 예정이며 프린스턴 대학은 같은 날 오후 3시 합격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브릿지 게이트 등 각종 의혹들 때문인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부정적인데요. 주민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티 주지사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유권자 절반 이상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좋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은 어제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응답자의 50% 이상이 크리스티 주지사의 2016년 대선 출마를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뉴저지 주민의 50% 이상이 크리스티 주지사는 좋은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응답자의 62%는 크리스티가 주지사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답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크리스티 주지사가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답변은 40%에 그치면서 반대 53%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49%는 뉴저지가 아직 뉴저지 남성 대통령 배출에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뉴저지 유권자 1,3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2.7%포인트입니다. 요즘 미국 가계의 재무 구조가 11년 만에 가장 좋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가계들의 빚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데요.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준비제도의 통계를 인용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가 108%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가계의 빚을 가처분 소득과 비교한 것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빚 부담이 커져 소비 여력이 줄어듭니다. 한편 이와 같이 미국 가계의 빚 부담이 줄어든 것은 가계가 지속적으로 빚을 줄여온 데다 최근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임금이 상승되면서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유가 급락에 따른 석유 제품 가격의 하락 등이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을 늘릴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HIS는 미국 가계가 소비를 늘리기에 훨씬 좋은 금융 상태가 됐다면서 내년에는 소비자들의 소비가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렌트 보조 프로그램 섹션 8의 혜택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렌트는 계속 오르는데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거꾸로 줄어들면서 그 간격이 나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는 이번 주부터 섹션 8로 알려진 렌트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에게 내년부터는 일정 금액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내용을 해당 가정에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섹션 8은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게 렌트를 지원하는
연방주택도시개발부의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지원금 수혜자가 가구 조정 총소득의 30%를 렌트로 내고 차액은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섹션 8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주택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2만 9천 가구에 달하는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이 월 21달러에서 40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40%가 넘는 금액을 렌트로 지불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이들 소득의 40%를 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년간 섹션 8의 지원금 바우처는 7천 개가 줄었고 내년도 신규 배정분은 1,000개라고 밝혔습니다. 목돈을 마련하기 힘든 첫 주택 구입 희망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의 3%만 다운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모기지 융자 상품이 나왔습니다.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과 페니맥가 미국 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집값의 3%만 다운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모기지 융자 상품을 런칭했습니다. 이에 따라 크레딧 기록은 양호하지만 다운페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큰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8일 발표된 새로운 모기지 프로그램은 프레디맥과 페니맥가 보증을 서는 모기지 융자에 대한 대출기관들의 까다로운 융자 심사 기준을 뒤집는 것으로 구입하는 주택을 주 거주지로 이용하고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페니맥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프레디맥 프로그램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프레디맥과 페니맥의 이번 조치로 지난 2년간 미국 부동산 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않은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대거 주택 매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대표적인 정크푸드로 알려져 있죠. 이런 맥도날드가 이미지 변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입맛을 잡아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맥도날드의 돔 톤슨 최고 경영자는 맥도날드가 변화하는 고객들의 입맛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패스트푸드 대신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찾는 고객들이 늘면서 맥도날드는 지난 11월 글로벌 매출이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도날드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기존 메뉴에서 8개를 없애기로 하고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 등의 크기를 키운 엑스트라 밸류밀 역시 기존 16개 메뉴에서 11개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업 부진 타겟책으로 주문형 햄버거 판매를 확대하고 내년까지 미국 매장 14,000곳 가운데 14.3%인 2,000곳에서 주문형 햄버거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주문형 햄버거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데는 일반 규격화된 제품보다 더 긴 5분에서 7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